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사지리지하 연나라 지역에 기록된 고조선의 원군 팔조와 고조선 백성들의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이무사님이 이거 한자를 이렇게 풀어놔서 제가 거기서 베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보면은 한서권 28하 지리지 연지 현토 낙남 무제 시치 개조선 예맥 구려 만에 온도 세 기자 거지 고선 조선 교 기민 이래의 전잠 진작 낙랑 조선 민 번군 팔조 상살이 당시상 살 상상이 곡상 상도자 남 몰입 위기 간호 여자 위비 욕자석자 인호 10만 수면 위민 요규 수지 가치무 소수 시 기민 종불 부인 정신 부름벽 기전민 음식이 변두 도파 방효리급 내군 고인 왕왕이 해기식 군초 치리어 류둥 이견민 무패장 극가인 왕자 야주기도 숙초 임익박 금어 번금 침다 지육십 여조 가귀제 인현지화 야 연동이 천성 유순 이어 삼방지회 고공자도도 불행 설불어해 육오구이 유이야부. 이게 한자로 읽으니까 이상합니다. 이게 어휘무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길래 이 뜻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 현토군과 낙랑군을 한무제 때 설치했는데 모두 조선과 예맥과 구려 등 오랑캐의 땅이었다. 은나라에서 도가 쇠퇴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로서 교화시키고 농사와 양장과 직물짜기를 가르쳤다. 낙랑과 조선 백성들에게 범해서는 안 될 8가지 군법이 있었다. 남을 살해한 자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남을 다치게 하면 공물로서 보상하고, 남의 재물을 훔친 남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게 하였는데 여자는 계집종을 비로 삼았고 스스로 배상하여 숙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했다. 비록 죄를 면하여 일반 백성으로 남는다고 하여도 풍속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이들과는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끝내는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고 대문을 닫아 놓는 일이 없게 되었다. 부인들은 정숙하여 음란한 짓을 피하였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대그릇과 나무 그릇을 사용하였다. 도읍에서는 잠옷 관리와 상인들이 오가면서 가끔은 술자를 마시기도 했다. 군의 초기에는 관리가 요동근에서 왔는데 관리가 백성들을 보아도
감추거나 숨기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상인들이 왕래하고 나서부터는 밤에 도둑이 드는 등 풍속이 점차 각박해졌다. 지금은 금법이 점점 많아서 60조목이 넘는다. 가히 귀하게 여길 것은 어질고 현명한 교화이다. 그러나 동해의 천성은 부드럽고 순해서 나머지 서쪽과 북쪽과 남쪽엔 산방인 중국 이외의 지역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자는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면서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 구이에서 살고 싶어 했던 일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한서 지리제한의 현토군과 낙난군을 한나라가 차지하기 전에 조선과 예맥과 구려의 영토라고 나옵니다. 위만 조선 때 구려가 있었고 위만 조선이 망하고 구려가 고구려를 건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구려가 그 한나라 때 뭐 BC 몇 년도에 건국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조선의 백성들의 예의로서 교화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귀족 출신인 상나라 기자가 농사와 양장과 직물짜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토군과 낙난군에 살던 조선의 백성들은 대대 고조선은 농사와 양장, 직물짜기가 발전된 나라고 노예제도가 있고 화폐가 발전된 나라고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기자가 조서로 왔던 BC 1046년 이전부터 있던 나라고 봉금 8조의 법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고조선은 범죄가 없는 나라고 부인들은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도덕이 바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한서지리제는 고조선에 대한 생활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거 물러납니까? 가정이 물러나고 간통죄도 없다 그럽니다. 간통을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랍니다. 근데 고조선 시대 때는 이 범금 8조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그냥 저기 했습니다. 한서지리지 내용지는 동해의 천성이 부드럽고 순해서 공자는 중국에서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한탄을 하면서 구이에 살고 싶어 했다. 여기서 동해는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서지리지를 쓴 한나라 역사학자 방구는 AD 32년 92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가 고조선의 낙랑 현토를 말하면서 이들을 동이족의 나라라 했고 공자가 살고 싶어 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AD 1세기경에도 이 중국 한나라에서는 동이족을 고조선으로 왔습니다. 산동성에 있던 동이족이나 고조선이나 다 한 갈래로 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역사학자는 우리 한국의 동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자의 후손인 공비는 동이열전인 홍사를 작성했는데 이 글을 작성한 시기가 BC 267년경입니다. 공빈 또한 공자의 후손으로 동이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 나라를 고조선이라 했고 공자 또한 구이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한국이 동이족의 후예가 아니라 말하고 한나라 이전인 춘추 영국시대의 동이와 한나라 이후의 동이는 다른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동이 구이가 건국한 나라가 고조선이고 공자, 공빈, 방고가 말하는 동이족 나라는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조선이나 고조선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또한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이 동의 후예가 아니란 이 역사가 웃긴 역사학입니다. 중국 학자도 고조선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이족이라 합니다. 이날의 융합 고고학팀은 그러나 중국 요소지방 하가적 하층문에서 발굴된 조개화폐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단군 세계의 창작설을 뒤집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3일 이날의 융합 고고학팀에 따르면 단군 세계 5사구 단군 제2시절 주조왕 원공화폐 기록은 흥미롭게도 최근의 고고학 발굴 성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개우지로도 알려진 카오리 조개가 이미 한나라 때부터 화폐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1987년 이후인데 1911년에 간행된 단군 세계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단군 세계도 단군 세계를 말하면 한파라 그럽니다. 어? 아니, 과학적으로 또한 조개화폐 둥근 구멍을 뚫어 사용한 사실 역시 하남시 정조 이리드 유적과 네모가 하가점 유적 발굴 이후에 알게 되는데 단군 세계에는 이미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소지방 대전제 유적에서 나부로 주조한 조개의 모양의 화폐가 발견되어 단군 세계의 금속 조개화폐 주조 기록의 사례적 가치를 시사합니다. 이렇게 단군 세계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조개를 화폐를 사용하고 조개 모양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학계는 단군 세계를 믿으면 말하면 환빠를 합니다. 이게 역사학계입니다. 역사학계. 이런 자들을 믿고서 이 우매한 시민들은 뭐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명도전이 사용됐고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입니다. 고조선은 화폐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서지리지에서는 한서지리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